손흥민이랑 블랙핑크 지수 열애설? 둘이 사귄다고? 헐, 내가 좋아하는 손흥민 어떡해? 좀 더 찾아봐야지. 어? 아니네? 또 가짜뉴스구나. 안녕하십니까. 서초뉴스 앵커 공기준 김원재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미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구별해내기 위해선 미디어 리터러시를 익혀야 한다고 하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우선 미디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 방송국 기자 김우재입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알려면 우선 미디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미디어라는 건 정확히 무엇일까요? 미디어란 중간에서 무언가를 전달해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무언가는 보통 메시지이며 현재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를 통해 여러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란 이러한 미디어를 읽고 독해한다는 뜻으로 단순히 기사를 읽는 것을 넘어 그 속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용이 유해한 정보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공기준 소장님과 김재원 연구원께서 학생들에게 알려줄 가짜뉴스 판별법을 소개하심으로써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익혀야 하는 이유는 가짜뉴스 때문인데요. 가짜뉴스란 의도적으로 지어낸 허위의 정보를 말하며 지라시, 영상, 가짜 언론사 등의 다양한 미디어 경로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누구나 가짜뉴스를 제작해 유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당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를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공대 AI학과 교수 이기성입니다. 저는 오늘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로서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영화의 CG 처리처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총칭합니다. 그럼 이 딥페이크 기술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딥페이크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딥러닝과 GNA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딥러닝은 심화신경망을 활용해 기계학습을 한 방법론입니다. 즉, 이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도록 하는 기계학습 기술로서 이미지 검색, 음성 검색, 기계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GNA는 딥페이크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GNA의 생성적 적대 신경망의 약자로 두 신경망 모델의 경쟁을 통해 학습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두 모델은 생성자와 감별자로 불리며 상반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생성자는 실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짓 데이터를 생성하며 실제에 가까운 거짓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다르게 감별자는 생성자가 내놓은 데이터가 실제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도록 학습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를 생성하는 생성자와 이에 대한 진위를 판별하는 감별자 간의 경쟁을 통해 GNA는 사람의 눈으로는 실존 인물인지 가상 인물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진을 만들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성인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정치인들의 가짜 뉴스를 제작하고 음성 딥페이크를 통한 사기 행각이 벌어지는 등의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딥페이크 영상 중 무려 98%가 포르노로 소비되고 있으며 한국 여성 연예인은 이 중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는 단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여러 웹사이트나 SNS를 통해 인물의 이미지 데이터를 쉽게 모을 수 있어 그 대상은 일반인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짜뉴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통계서 연구소 소장 공기준입니다. 저는 가짜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이 사용하는 통계 왜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래프와 그 그래프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이 둘은 같은 그래프입니다. Y축의 값을 4% 변형시켰다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큰 차이가 나게 된 것이죠. 보시다시피 좌측 그래프는 24%에서 29%지만 우측 그래프는 28%에서 29%를 갖습니다. 가짜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은 이런 식으로 통계를 자기 입맛대로 변형시켜서 기사의 실현성을 취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값과 변수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다른 동일한 자료들과 여러 번 교차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심리연구소 연구원 김재원입니다. 오늘 저는 심리 현상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짜 뉴스를 구별해내기 위해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려는 조언 한마디는 뉴스의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말자입니다. 흔히 낚시기사, 어그로기사라고 불리는 기사들에는 유명 배우가 큰 문제를 일으켰다와 같은 식의 헤드라인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사를 살펴보면 유명 배우가 극중에서 그랬다는 내용이 나오곤 하죠. 이러한 기사들은 맥거핀 효과라는 심리 법칙을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맥거핀이란 원래 영화에서 중요한 소재나 사건처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줄거리와 상관이 없으며 관객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공포를 유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속임수, 미끼라는 뜻으로 현재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론 미디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내용은 기사에 붙인 제목과는 관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담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올리려는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을 분간해내기 위해서는 헤드라인에 어떠한 표현이 담겨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충격, 경악과 같은 단어들이 쓰인 헤드라인이 붙은 기사는 맥거핀 효과를 이용하여 클릭을 유도하려는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과 같은 형식의 가짜 뉴스에는 주로 느낌표가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느낌표라는 부호 자체가 감정적인 표현이라 사실을 전달하는 일반적인 기사에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느낌표가 헤드라인에 붙어있는 뉴스라면 가짜 뉴스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대 법학교수 이지훈입니다. 가짜뉴스 관련 법안에 대하여 말하자면 현재 국회에서 언론개혁 법안들이 상정 단계에 있습니다. 언론개혁의 주요 법안들은 인터넷 뉴스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면 피해자가 기사 차단 청구를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로 거짓 불법 정보를 생산, 유통하여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 외에도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양기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처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특히 거대 언론이 아닌 유튜브 이용자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와 이의 심각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가짜뉴스가 줄어들고 진실만을 전하는 올바른 미디어가 인터넷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